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쌓아둔 고통과 판단, 트라우마를 놓아버리도록 도와주게 되면 많은 난치성 질병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역시 켈리 누넌 고어스의 힐, 치유책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도 필요 없는 치유 방법, 과연 어떻게 하면 약도 필요 없이 치유가 될 수가 있을까? 인도의 아유르베다는요, 대체의학의 이 메카입니다. 인도의 아유르베다 하시면 여러분 다 아시죠? 아유르베다 의학에 대해서는 대체의학의 메카입니다. 자, 아유르베다에서의 그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식단이 잘못되었다면 어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 다시 말하면 식단이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약도 여러분들에게 치료제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식단이 올바르다면 어떤 약도 필요가 없다. 예, 히포크라테스와 같은 의학의 아버지도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이 쓸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Let food be thy medicine, medicine be thy food.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또 약이 음식이 되게 하는 그 식사법에서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도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식단이 얼마나 중요하고 약이 필요 없이 치료에 작용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저명한 퍼포먼스 코치이자 이 마인드 아키텍트로 유명한 마음 건축가로 유명한 사상가 피터 크론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피터 크론은 옵티멀 바이탈리티라고 하는 이 가장 건강한 이 생명력에 대해서 늘 관심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피터 크론은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여러분 오늘 좀 생소한 단어들을 좀 공부하실 겁니다. 산프라프티라고 하는 이런 질병의 전개 단계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질병이 어떻게 6단계로 진행이 되는지를 소개하는 것이 바로 산프라프티입니다. 자, 산프라프티는 질병의 전개 단계를 소개하는데 바로 6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기전을 이해하신다면 그 기전에서 여러분이 길을 돌이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약도 없이 병을 고치는 방법에는 첫째, 질병이 시작되는 데는 모든 한자로 입구자 밑에 매산자,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먹어서 생긴 병이 뭐다? 암이다. 모든 병의 시작은 축척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자주 먹어서, 너무 늦게 먹어서, 너무 좋지 않은 음식을 부적절한 때에 먹어서 이것이 축적이 되고 그것이 악화되고 그것이 스프레드 확산되고 로컬리제이션 국부화되고 그것이 표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기형적으로 말폼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멜리그넌트 악성 종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터는 이 과정이 바로 도샤라는 것이 과도하게 우리 몸에 축적되는 데에서부터 병이 시작이 된다. 자, 도샤는 뭐냐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성질을 가리키는데 이 그림을 보고 우리 지금 은성이네가 지금 웃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이거 정말 이해 잘 될 거예요. 요새 또 그 중국의 마라탕 그거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매운데도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서 20대 30대에 위장 빵꾸 나가지고 오는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국 사람들처럼 매운 거 좋아하는 분들 참 드무시죠. 저도 매운 거 참 좋아하는데요. 맞습니다. 도샤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에너지의 성질인데 바로 불 또는 공기 또는 흙 이런 물이 많이 축적이 될 때 병이 온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몸을 에너지를 구성하는 이 도샤 가운데 불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남자가 체내에 불이 너무 많이 축적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을 때 불나겠죠. 그래서 우리 불난다는 표현 자주 하자. 매운 거 먹으면 막 혀에 불나, 뭐 입술에 불나. 그게 바로 이 질병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것이 바로 질병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혈액에 열을 일으키는 것이 매운 것과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죠. 그래서 이런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알코올을 좀 많이 마시면 열나죠. 네, 스트레스 수치가 올라가면 뭐해?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뭐라 그래요? 열받아 하시죠? 예,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열이 축적이 되면 신물이 올라오는 트림을
가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셔서 종종 트림하시는 분 질병이 시작되는 첫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트림하시면 자, 이런 트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트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 체내에 열이 너무 많다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1단계가 바로 이 열나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이 열이 나는 상태에서 그것이 악화, 에그리베이션 이런 악화 상태가 되면 트림이 나던 것이 자꾸 이제 경미하게 속이 자꾸 쓰라리고 음식을 먹으면 불편하고 더부룩해집니다. 근데 요새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 잘 안 되면 제산제 훅 틀어 넣으면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다들 별 내용 아닌 줄 알고 지나가시는데 이미 신트림이 시작해서 이제 속쓰림이 온다는 것은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2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악화된 상태의 다음 단계는 바로 확산이에요. 처음에는 신트림에서 그 다음에 어떤 증세? 속이 쓰라리고 더부룩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되면 어떤 증세가 오는가? 우리 이 당뇨 여사님 안 오셨네, 오키 여사님. 중요한데 피부가 가려워집니다. 예, 피부로 드러나는 것은 이미 질병이 진행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열이 처음에는 트림으로 가서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가요? 속이 막 쓰라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매운 음식이든 알코올이든 가공식품이든 정제식품이든 계속 먹어서 체내에 열을 계속 집어넣고 있다면 이 과도한 열이 이제 스팟으로 여기저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막 두드레기처럼 발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토피가처럼 튀어나오기도 하고 우리 여사님이 이 사위분이 약사시라서 모든 약을 오셨어요 지금? 오키 사모님 안 계시죠? 그냥 좋다는 약은 새로 나오는 약보다 신약을 다 드셔가지고 온몸이 가려워 죽어요. 그게 뭐예요? 약물 독소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다 가려운 거예요. 독이 꽉 차 있어서 그리고 속이 탈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질병이 시작되는 세 번째 단계입니다. 확산이 됐을 때 다음이 바로 로컬리제이션입니다.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는 신트림으로 시작했다가 그 과도한 열이 이제는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고등학교 때 축구 선수였고 그래서 무릎에 공을 너무 많이 맞았을 때 나중에 이제 이 과도한 열이 어디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 유방이 약하시면 유방 쪽에, 폐가 약하시면 폐 쪽에, 무릎항이 약하시면 무릎항 쪽에 이 과도한 열이 국부화되기 시작합니다. 로컬리제이션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 표현이 돼요. 어떻게? 이제는 드디어 병으로 표현이 됩니다. 무릎 쪽에 이 과도한 열이 모이면서 관절염이나 류마티즘과 같은 그 표현의 단계라고 하고 마지막 단계가 이 관절염이 이 변형되어서 류마티즘, 관절염과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의 유방암이나 폐나 이런 전립선암이나 이런 암의 형태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말리그넌트예요. 이런 기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병이 시작되는 이 6단계로 알고 있다면 이 질병이 생기지 않게 예방하고 하시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습니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자주 먹고 과도한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동물성 단백질이나 메티오닌 수치를 높이는 동물성 지방이나 또는 아까 배우신 것처럼 혈액에 열을 일으키는 매운 음식이나 이런 그런 좋지 않은 음식이 축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예방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질병의 치유 단계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축적되는 것은 바로 마음 안에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혈관, 뇌혈관에 쌓여서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나 모야가 생기고 그것이 심장혈관에 쌓여서 갑자기 카디악 어레스트 갑자기 스트레스 받으니까 심장이 확 막히면서 심장 압박이 오면서 쓰러지는 이런 경우 심장혈관에 이 혈관이 막혀서 모든 병이 막혀서 생기는 병이에요.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막히고 폐색이 되고 다 이 암 전문가들이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모든 병은 뭐예요? 독소가 가득 차서 생기는 병이고 이것을 해독하는 것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첫 단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적은 특별히 이 체내에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 안에 쌓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라우마가 쌓여요. 경험들이 쌓이고 의심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난 왜 이게 안 되지? 왜 나는 일자리를 얻지 못하지? 왜 난 일생에 사랑을 못 만나지? 왜 나는 날씬해지지 않지? 질병이 발생하는 과정 자체가 생리학과 심리학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저자 켈리 터너 박사가 근본적으로 레디칼 리미션 상태, 근본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change your body의 경험을 원하신다면 change your mind의 경험을 먼저 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아무리 이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여러분의 마음의 체내에 있는 독소가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콜티졸이나 아드레날린이 계속적으로 분비되면 여러분들이 그 호르몬이 그냥 추상적인 관념에서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구체적인 물질로 변화돼서 그 콜티졸 호르몬이 위에 가서 간에 가서 유방에 가서 관절에 가서 축적되면서 모든 질병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차고에 가면 잔뜩 쌓여 있어요. 5만 달러짜리 벤츠를 끌고 나오는데 차고 안에는 쓰레기가 잔뜩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이런 쓰레기들이 잔뜩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쌓아둔 고통과 판단, 트라우마를 놓아버리도록 도와주게 되면 많은 난치성 질병에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는 이 스트레스들, 미워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하고 이가 갈리는 일들, 잠을 못 자고 치 떠는 경험들, 이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다 어디다 갖다 주시면 돼요? 죄송하지만 이게 불이 올라와서 얼마 전에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남편하고 이혼했는데 그 남편과 전 남편과 이렇게 관계가 있던 그 여자분을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도 자다가 후딱후딱 일어나서 이 뚜껑이 열린다 그래요. 그게 병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는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죠? 내려놓는 거. 어디다가 내려놓으면 될까요? 여러분의 차고에다가 남편에게 예수님께 좀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들. 그래서 인도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치료의 가장 관건은 뭐냐면 마음에 있는 독소들 내려놓고 몸에 있는 독소들을 내려놓고 축적되어 있는 모든 독소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여러분의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혀둔 부정적인 감정이나 처리되지 못한 트라우마가 여러분의 기와 생명 에너지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활기찬 이 옵티멀 바이탈리티를 원하신다면 최적의 생명력과 최적의 건강 사이클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려놓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독소들을 제발 이제는 살 빠지는 거 억울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이거 축적된 거 자꾸 버리셔야 돼요. 어떻게 나가요 이거? 어떻게 버려요? 대변으로 빠지고 소변으로 빠지고 호흡으로 빠지고 피부로 빠지고 그럼 당연히 여러분 살 빠지죠. 그렇죠? 살 빠지는 거 억울하십니까 아직도? 억울하세요? 지선 씨 억울하세요? 살 많이 빠졌는데 억울하세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 다 억울하셔. 지금까지 배우셨잖아요. 여러분의 이 혈관에 세포에 유방에 췌장에 폐에 전립선에 있는 이 독소들 축적되어 있는 우리 김동신 선생님의 간에 축적되어 있는 이 독소들 축적되어 있는 거 다 해독하는 데서부터 여러분의 치유의 시작이 이르러옵니다. 멘탈 쌓이는 이 마음에 쌓이는 독소들, 몸에 쌓이는 독소들 이게 여러분의 치유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 여정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이 완전한 레디컬 리미션 상태에 들어가시려면 이 해독하는 식습관 그리고 해독하는 운동에 대해서 그래서 체내에 쌓인 이 축적되어 있는 독소를 배출하는 것이 여러분의 치유의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걸음이고 치유 과정 이르러 와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트라우마나 부정적인 신념들 내려놓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거 내가 왜 병들었을까? 응?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왜 병들었지? 내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에게 보여지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걸 좀 살펴보셔서 이 내 내면에 있는 독소들을 내어버리고 내 외면에 있는 독소들을 다 내어버리셔서 우리가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삶을 바꾸는 정리의 마법이란 The Life Changing Magic of Tidying Up 우리의 이 헝클어진 이 잡동사니를 정리하는 독특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한 이런 책인데요. Magic of Tidying Up 정리의 달인이죠. 어떻게 하면 이 마법처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몸을 헝클어뜨린 이 독소들, 마음을 헝클어뜨린 이 잡동사니들, 이 청소하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치료사의 치료를 받든 전문가의 책을 읽어서 치료를 받든 트라우마를 내려놓는 방법,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산성화된 음식, 산성화된 환경, 이런 모든 독소를 치워버리고 삶에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이 상상력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죠? 예, 하나도 이 뼈가 다 어긋나서 움직일 수 없던 닥터 조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시라고요? 우리 몸속에 이 물고기 같은 게 들어가서 내 유방에 있는 암세포들을 막 쪼아먹는 것을 상상하십니다. 통증이 오실 때, 우리 여선생님 통증 오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통증이 올 때마다 그 통증을 내가 막 다 갉아먹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다양한 방법으로 상상하시라는 겁니다. 나 친구들하고 떡볶이 먹으러 가고 싶은 거 상상하라는 겁니다. 더 건강해져서. 그것이 이 이미지 메이킹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몸이 새롭게 되어서 마침내 여러분이 이제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물리적인 축척이나 감정적인 축척이 악화되고 정체되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무거운 짐입니다. 필리핀의 한 선교사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이 이제 선교지에서 이렇게 차를 끌고 운전을 하고 찌푸니를 끌고 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가시더래요. 그것도 머리에 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차에 태워서 어디까지 가냐고 해서 이제 태워서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걸어가다가 이제 울퉁불퉁한 데가 도로 포장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험한 길이 나와서 한번 돌아봤답니다. 넘어지지 않으셨나 걱정돼서 뒤에 이렇게 돌아봤더니 이 아주머니가 계속 광지루를 머리에 쥐고 그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 차를 얻어 탔는데 여러분들이라면 차를 얻어 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무거운 광지를 계속 쥐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려와서 왜 이 광주를 지고 가십니까? 차에다 내려놓으시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탄 것도 미안한데 내 짐까지 어떻게 내려놔요? 안식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안식의 경험, 내려놓는 방법, 그것 좀 우리가 아플 때 내려놓는 방법, 로뎀나무 그늘 아래로 뛰어가는 방법, 요것 좀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이 치유를 끌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ancer Detox is the answer. 마음의 독소를 치워내고 몸의 독소를 치워내는 것이 암을 이기고 암을 동면 상태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치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